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Y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고등학교 동창들과 지금까지 연락하며 가끔 만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들 중 한 명에게 나쁜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몇 달 전 남자친구가 새로 생겼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걸 속이고 친구를 만났던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친구가 걱정되어서 소식을 듣자마자 전화를 했습니다. 소식 들었다고 얼마나 힘드냐고 묻고 친구가 당한 힘든 일들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 손절을 당한 적이 전에도 있는데요.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예민한 사람들을 만나면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을 겪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연자님 정말 당황스러우실 것 같긴 한데요. 아마도 그냥 안부전화 한번 이것 때문에 손절을 당했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 친구분한테 전부터 같은 맥락으로 뭔가 쌓인 게 있는데 이번 일이 기폭제가 되어서 이런 일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걱정돼서 연락을 한 게 뭐가 문제라서 그게 기폭제인 거냐? 사실 남 걱정해주는 것도 조심해서 하는 거거든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은 내면이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미처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상처받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딱히 악의를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놓고 화를 낼 수도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 다독이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 마음까지 이해해주면서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게 부담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미처 생각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본인이 눈치가 없다면 남 힘들 때는 그냥 연락하지 마세요. 이건 말 그대로인데요. 내가 좀 눈치가 없는 것 같다. 남의 마음이나 분위기를 잘 못 읽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냥 지인이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고 상대방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지도 마세요. 전에 어떤 독자분 사연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결혼을 잘못해서 이혼을 했어요. 다행히 아이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나쁜 결혼을 벗어나긴 했는데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 친구 중에서 한 친구가 이런 카톡을 보낸 거예요. 자기 아이가 활짝 웃는 얼굴로 꽉 차 있는 사진 한 장을 딱 보내면서 이모 힘내세요. 이렇게 문구를 붙였어요. 이걸 본 당사자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만약 이 얘기를 듣고서 괜찮지 않나? 아이가 천진하게 웃는 모습 보면 정말 위로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정말 감동적인 우정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자신의 감수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이 메시지를 받은 독자분은 너무 화가 나서 그날 밤잠을 못 주무셨다더라고요. 얘가 나를 엿먹이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상황의 맥락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분이 이혼을 해서 있었던 가정이 깨진 상태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가정의 한 요소인 아이를 찍어놓은 사진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나는 있는데 너는 없지? 이런 모욕으로까지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 다른 요소가 첨가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모 힘내세요 하는 사진하고 멘트에 수십만 원짜리 스파 이용권이 첨부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진심으로 위로하는 멘트로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내 인생을 떼어다 팔아서 바꾸는 거잖아요.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어도 누구한테나 소중한 거예요. 돈을 주는 건 부분적인 자기 희생이어서 저절로 진심이 담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아니면서 민감할 수 있는 멘트나 사진으로 섣부르게 위로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사연자님 경우는 전화통화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마음 심란할 때 아예 통화라는 것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대화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이잖아요. 내가 하는 말을 골라서 하고 상대 기분을 어느 정도는 살펴야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는 그런 것조차 되게 버겁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도 헤아려 본다면 얘가 힘들어?
그럼 전화해야지?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없죠. 요새 전화 공포증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메신저로만 연락을 하고 전화를 걸고 받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요. 이거 하나의 현상으로서 기사로도 여러 번 났더라고요. 텍스트 메시지는 좀 뒀다가 내가 좀 상태가 괜찮을 때 보내거나 생각을 하고서 보낼 수 있으니까 좀 여유가 있는데요. 전화 통화는 바로바로 반응을 해야 하니까 그게 좀 힘겨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안 받으면 되지 않나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화벨 울리는 동안에도 스트레스 받아요. 상대가 어떨지 모르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화는 더 자제하고 텍스트 메시지도 조심히 보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내가 좀 눈치가 없다 싶으면 어떤 맥락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게 더 좋을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일단 좀 기다리자. 이런 걸 권하고 싶어요. 두 번째, 좋은 일에는 더 연락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면 좋은 일에는 꼭 연락해서 축하해주고 안 좋은 일에는 되도록 연락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외롭고 힘든데 버려두고 좋은 일 생기면 연락하라고? 그거 너무 사람이 얌체처럼 보이지 않을까? 잘 나갈 때만 그거 덕볼 것처럼 찰싹 들러붙고 안 좋은 일 생기면 연락 안 하면 너무 기회주의자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는 게요. 평소에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게 전제잖아요. 평소에 전혀 연락을 안 하다가 무슨 이슈가 생길 때만 연락하는 건 그건 어떻게 연락해도 이상한 거예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을 때 평소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에서의 이야기인 거죠. 이런 사이에서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편해요. 어떤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갑자기 연락을 끊어요. 그런데 나쁜 일이 생기면 꼭 연락을 해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거 대놓고 말은 못해도 속으로 불쾌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건 샘나서 싫어하고 안 되는 건 신나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실제 사람들 심리하고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은 남을 동정하는 걸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한다는 게 심리 분석하는 여러 연구에서 나온 결과예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하고 비슷한 선택을 하고 비슷하게 살 때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편안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좋은 일이 있어서 나하고 같은 레벨에서 올라가는 것 같으면 슬프고 불행한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나쁜 일이 생겨서 나하고 비슷해지거나 못하게 되면 안심을 하는 거죠. 이게 자신이 좀 인생에 만족스럽고 긍정적으로 잘 살고 있으면 이런 면들을 인격적으로 잘 다독이면서 성숙하게 행동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할 때 더 두드러지게 되는 거죠. 그게 참 못난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도가 어쨌거나 이게 상대 입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걸 의식하고 반대로 행동하는 게 더 나은 거죠. 혹시 친한 사이인데 나 힘들 때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되세요? 저라면 별다르게 말하지 않고 약간의 돈으로 마음만 보낼 것 같아요. 꽃을 좀 보낸다든지 뭐 죽을 보낸다든지 그럼 상호작용의 피로도를 느끼지 않고 같이 있어준다는 존재감을 느끼겠죠? 사실 연락 안 하면 섭섭해할 정도로 친한 사이인데 상대한테 힘든 일이 생겼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개는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때 위로해주고 같이 있어주거나 하면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에서 정말 힘든 일이 생길 때 아주 1순위로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소통하면서 조용히 격리된 채로 그렇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힘든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나한테는 연락이 안 온다. 그러면 내가 그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좀 괜찮아지면 그때 연락이 오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괜찮아요. 나중에 한참 지나서 괜찮아졌을 때 그 이야기가 나오면요. 아, 그때는 네가 그렇지 않아도 속 시끄러운데 나까지 말 못해서 힘들게 할까 봐. 그래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상황이 디테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이 말을 이해 못할 정도의 어른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힘들 때 연락 안 해서 관계에 탈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연락 잘하던 사람이 뜸해지면 기다려주세요. 연락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뜸해진다? 그러면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막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 손절당한 거 아닌가? 뭐 기분 상한 거 있나?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기 힘든 상태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는 게 힘든 시기에는요, 상호작용할 때 남을 배려하고 의식할 에너지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억지로 만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 다른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친구들이 이러면 이해를 잘 못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친구 사이에 서로 위로해주고 슬픔을 나눠야지. 왜 혼자 동굴에 들어가서 그 짐을 다 지려고 하지? 나는 그만큼 가까운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건가?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부터 점점 타인을 이해하는 감정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런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힘들어서 동굴에 들어가는 사람은 손절하는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도 소통을 안 하죠. 그럴 때는 억지로 동굴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연락 안 한다고 섭섭해하는 거, 그거 너무 자기중심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사람 관계와 감정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감 잡는다는 게 어렵다면 그걸 포기하고서 생긴 대로 살 게 아니라 배우고 외우면 되거든요. 의식하고 배우고 반복하면 그게 내 것이 되고 내 인격과 매너가 돼요. 이런 건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 늦지 않은 것 같아요.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더 배워서 질 높은 관계, 질 높은 삶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더 편하게 새로운 콘텐츠 함께 하실 수 있겠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날게요. 기다릴게요.